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룡씨 너무 예뻐요. 제 비결은 S라인. 대성 S라인 컨덴싱으로 한번, S라인 온수매트로 또 한 번 관리받아요. 대성 보일러의 기술력으로 최적의 생활 공간을 완성하는 대성 S클래스 온수매트. 나 S라인으로 관리받는 여자예요. 대성 S라인 컨덴싱 보일러 온수매트. 400년 된 기와집이 마을을 이루고 마을을 관통하는 작은 강에는 유유자적 나룻배가 흐른다. 17세기 일본의 모든 것이 아직 그곳에 있다. 대한항공 일본 오카야마 주 7회 매일 오전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최수빈 씨, 김치 담그는 법 아세요? 당연히 모르죠. 그럼 김치 냉장고 고르는 법은요? 당연히 알죠. 하이마트가 있잖아요. 롯데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 대전. 좋은 제품 골라주고 혜택까지 풍성한 하이마트로 가요. 11월 3일부터 27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정치 힐링쇼 국정농담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 문병호 제2창당위원회 상임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께서 워낙 지금 외교 통상위에 계시면서 위원장으로 또 계시면서 미국, 중국 다 다녀보시고 유럽까지 다녀오셨으니까 들어야 될 내용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결국 수출해서 먹고 사는 제조업 수출 경제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좋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중에서도 중국입니다. 그렇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고 2월 달에 열리는 평창 올림픽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려고 하는 보관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앞으로 한중 관계. 예, 지금 이제 중국 얘기 아까 중국 가서 본 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말은 지금도 옛날 하던 말 그대로 해요. 아까 탕자시안 같으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현대차 같은 거 안 팔리는 거 우리가 걱정했더니 그 우리가 정부가 사주 말라고 또 밑에 지시 내리는 게 아닙니다. 국민 정서가 그래서 SNS를 통해서 굉장히 빨리 국민 정서가 파급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현대차를 사면은 좀 이상하게 보이니까 안 사고 늘 국민들이 그러는 겁니다. 하는데 실은 정부가 어떤 태도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잘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월 31일에 한중 간에 그렇게 뭘 풀었다 하니까 또 금세 또 막 여기저기 이제 우리 한류가 다시 쇄도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저런 얘기를 좀 해봤어요. 저기 좀 오셔야지 않겠나. 내년 우리 평창 올림픽에 시진핑 주석과 중국 지도부가 좀 오면 좋겠다. 그리고 북한이 거기에 꼭 참여하도록 올림픽에 참여하도록 후원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탕자슈안 전 국무위원 그분은 거기 이제 옛날에 외교부 장관도 지냈고 지금도 중국이 원로를 상당히 원로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교 당국자들이 수시로 자문 구하고 이런 분인데 우리하고 한중 외교를 92년에 열 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당국자라는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당국자들이 굉장히 그 적극성을 가지고 있더라.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할 걸로 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견해 차이가 있었어요. 또 다른 의원이 아까 얘기한 푸잉 외교위원장 만났을 때 또 비슷한 얘기를 대담 끝나고 나서 일어서서 사진 찍을 때 슬쩍 옆에다 물었던데 푸잉은 그때가 3월 달에 우리가 양효가 있어서 양효라는 게 전인대. 그렇죠. 전인대하고 중전에. 또 저기 정협 두 가지를 합해서 양효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3월 달에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제 그걸 앞두고 각종 인사에 관한 것이며 비전에 관한 것이며 준비가 엄청 바쁜 때라서 그때 우리 평창올림픽 하는 2월이 워낙 바쁜 때라서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이 우리하고 가까워지려고 우리 이상으로 노력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표를 느꼈습니다. 그 중국도 동계올림픽을 곧 개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문병호 최고위원께서는 지역구도 안 그래도 인천인데 아까 제가 인천광역시에 여쭤봤습니다만 아시안게임
인천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 북한 쪽에서도 내려와가지고 예. 깜짝 쇼를 하고 갔었고요. 예, 그렇죠. 그럼 그런 노하우를 갖고 계시면 뭔가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또 인천은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관문이라서 그러니까요. 지금 중국과 관계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그래서 중국과 관계개선이 빨리 돼서 이제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국을 해야만이 인천이 또 경기가 살아나거든요.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금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문제는 근데 뭐 중국에서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지금 유럽에서 일부 뭐 불참하네 해갖고 좀 걱정이 좀 됩니다만은 유럽 쪽 이번에 가셔갖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안 하셨습니까? 국회 관련해서겠죠. 이번에 이제 저는 국정감사를 간 건데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유럽에는 이 프랑스, 영국, 독일 주요 나라들 그 대사관 국정감사는 가는 데마다 그걸 물어봤어요. 저 전에 보니까 어디 신문 보니까 이 나라가 이 한국 안보 상황이 독일, 프랑스가 있어요. 독일, 프랑스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차여차 하니까 좀 상황을 봐야겠다고 말했더라. 근데 다 해결했더라고요. 그런 말이 신문에 나자마자 회사가 쫓아가서 만나가지고 다 해서 어떤 나라는 아예 한국으로 왔다 갔고 거기 올림픽 위원장하고 장관이 왔다 갔어요. 평창. 그래서 우리가 다 참석하겠다. 장관도 내가 나부터 참석하겠다 이랬고 또 한 군데도 독일도 그것이 다 풀렸다고 갔더니 그 문제는 끝났습니다. 정식으로 얘기하기를 신문에도 났더라고. 그 현지 신문에 뭐냐면 우리가 그 참여합니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잘 돼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제 느낌은 이대로 가면 그냥 참석이구나. 다만 혹시라도 북한이 뭐 난데없는 짓을 또 막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떨지 또 모르죠. 상황이라는 건 항상 변하는 거니까.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다 오려고 준비들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지 안 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하나의 또한 변수가 되겠지만 북한도 평창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면 발표했습니다. 근데 규모가 누구 선수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온다고 지금 발표해가지고. 그렇군요. 좀 미흡합니다만은 이제 어떤 남북 관계를 잘 좀 대화를 진전해서 선수단뿐만 아니라 응원단도 올 수 있으면 좋겠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거는 오히려 중국의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미국과의 통미북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수교를 하면서 미국에 더 가까워지려고 해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란 말입니다. 북한은 자기 편이고 순망치한의 관계라 그랬는데 이 북한이 핵이 오히려 미국을 향하면서 구애를 하는 모습이라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이게 좀 버거운 내용이 될 수가 있어서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실은 이제 북한 핵이 골치 아프기는 이제 우리 상으로 중국도 골치 아플 거예요. 중국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북한이 그걸 가지고 또 그러면 말도 잘 안 들을 거고 또 앞으로도 사사건건 이 서방 세계와의 관계에서 뒤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이 북한에 있는 핵을 폐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같을 겁니다. 미국이나 우리나 중국이나.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물론 두 정상이 이제 그 베트남에서 그런 걸 다시 확인하리라고 봅니다. 내일이죠. 내일 토요일에 만나기로 돼 있죠. 다낭에서. 그러면 이제 그 북한 핵 폐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이번에 마치 트럼프와 우리 문 대통령과 트럼프가 했듯이 한반도에서 핵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건데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저런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푸잉 외사의 주임 그런 분 같으면은 그러더라고요. 미국이 중국 보고 북한을 설득하고 해결하라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라 자꾸 그러는데 실은 북한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자꾸 시간 끌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나 봐요. 지금 제조 압박을 통해서 강하게 압박을 놓고 있죠. 그런데 당장 뭐라면 채찍은 보이는데 당근이 잘 안 보이는 거죠. 미국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해줄까가 상당히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대화를 안 하려고 좀 기피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중국도 딜레마가 있더라니까요. 우병우 최고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한미 군사훈련의 횟수를 줄이든지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게 우리 국민 정세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그 정도는 뭐 국민들도 양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사실 뭐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핵화 문제, 핵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연합훈련 축소하거나 예. 뭐 그런 정도는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겠죠. 예. 그런데 어제 트럼프와 시진핑 두 정상 간 회담에서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도 그런 이중적인 그런 관점이 있다. 북한을 보호해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북한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관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제 시진핑 주석도 그 유엔에서의 그 대북 제재는 이행한다 이렇게 그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중국도 적절하게 아마 스탠스를 잡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문병 최의원께서 방금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합의가 어느 정도 공감되겠다 말씀하셨는데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또 미국과 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현실은 현실로 인정을 하고 양국 간의 어떤 해결책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놓고 완전 합의는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이견이 표출은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뭐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0% 갖출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정도 그래도 정상 간에 이견이 없었다는 자체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상당히 진전된 거라고 평가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전 부의장님하고 국민의당 문병호 제2창당 상임부위원장 말씀을 나눈 내용이 이제 주로 중국과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이석현 부의장께서 전부 말씀을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문병호 전 최고위원께서도 충분히 보충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 한 6분,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국내 정치 상황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서로 이렇게 이합집산이 벌어지고 있는 합종 연행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바른정당과 뭐라 그럴까 자유한국당의 통합 문제 이게 원내 일당의 위치가 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뭐 지적도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8분 가셨고 한 분 더 가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115석 됐죠.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민주당이 지금 121석이고 그런데 제1당이 한국당이 지금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바른정당 의원들이 한국당 안 가려고 하는 그 굉장히 가신 분도 있지만 안 가신 분들은 반작용이 워낙 커서 그래서 거기가 제1당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당 관계에서도 좀 얘기들이 나오대요. 그건 어떻게 문병호 최고위원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병호 최고위원님 말씀 중에 말씀 충분히 하셔도 되는데 지금 그 이석현 부의장께서 전 부의장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중도 보수 통합론 유승민 의원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사이에서 이야기인데 결국은 국민의당 안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과 연대 또는 이제 통합 문제는 결국은 정체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지켜지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의 연대나 통합은 우리 당 내에서도 반대할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처음에 이게 이제 첫 단추 잘못 껴진 게 유승민 대표가 무슨 햇볕 정책 포기하고 뭐 호남에 대해서 포기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내지르는 바람에 이게 좀 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남 중진들이 반발을 한 이유가 거기서 있는 건데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사실 뭐 지금 햇볕 정책 3.0 버전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좀 변화를 주고 또 뭐 사실 뭐 호남에 대해서 포기나 마라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른정당에 대해서 영남 포기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배려되고 이해되는 선에서 또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어떤 보수 통합 이런 거 아니고 개혁 동맹으로 이게 하나가 된다면은 저는 뭐 우리 당내에서도 그렇고 뭐 호남 유권자도 그렇고 국민들도 뭐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정체성과 이 혁신을 중심으로 한 통합 또는 연대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바른정당이 전대를 끝마치고 유승민 당대표가 인사차 안철수 대표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발언들 과거에 문제가 됐던 발언들에 대한 해석, 해명 을 주면서 화해하는 제스처를 가져간다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일단 유승민 대표도 그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내지른 게 예. 전대용이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또 안철수 대표님도 어제 그제 정체성이 훼손되는 통합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 고문전 이제 유승민 대표가 되시면은 두 대표가 예. 적절하게 예. 합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석현 의원님. 지금 이제 중요한 일정은 예산 심의하고 이제 법안 논의 아니겠습니까? 특히 예. 이제 아까도 저희 이성기 고용부 차관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예. 문제 그것도 있었습니다. 이 좀 생산적인 국회 운영, 뭐 적폐청산이지만 국민들은 예. 일단은 배가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야가 좀 어떤 자세로 예산 심의와 법안 심의를 임해야 될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결론 삼아서. 예. 국민을 보고 이제 가야 되고요. 네. 뭐 예산이나 법안이나 다 과거 이렇게 촛불 민심이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 준 거지 않습니까? 네. 항상 그거 잊어서는 안 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이 뭘 원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힘들어도 예. 다소 의석이 이제 좀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애로가 있지만 네. 국민 입장을 보면서 우리가 밀고 나가면은 네. 결국 국민 뜻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도 국회에서 돌파가 가능하리라 이렇게 네. 봅니다. 문병호 최고위원. 저는 이제 예. 지금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거든요. 예.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면은 예산 배분을 전면적으로 하면 제거부터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네. 늘 보면 예산을 배정할 때 과거에 해왔던 거에 기반해서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조금씩 늘리고 줄이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과연 우리나라 예산이 말씀이네요. 제대로 예. 배분되고 있는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서 새로운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봅니다. 상당히 괜찮은 내용이신데요. 시간이 짧아서. 네. 오늘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힐링쇼 국정농담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 문병호 제2창당위원회 상임부위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곽수영이었습니다.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